안녕하세요. 오늘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진학 중인 정민경 학생하고 그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 그 다음에 입시 준비를 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 한번 찐 경험담을 얘기해 볼 시간을 가져볼게요. 정민경 학생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24살 정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민경 학생은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뭘까요? 일단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이 이제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체력이라는 게 사실 남학생하고 비교가 늘 될 텐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늘 좋은 편이라서 그렇죠. 네, 체력이 제가 많이 약했던 편이고 약을 먹어도 보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체력이 안 좋아지면은 사실 이게 끌고 가는 힘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때문에 혹은 내 몸 상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고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또 남하고 그 사이에 좀 편하게 쉬면 되는데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좀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미경 학생을 그때 보면 좀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을 좀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제 체력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영양제를 진짜 많이 먹었고 영양제. 네, 그리고 쉴 때가 그 체력이 좀 몸에 안 좋아서 쉴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회복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쉴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도록. 자책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어려웠던 점과 또 어려운 점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숙학교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할 수 있었고 주말에만. 그럼 평일에는 정말 그러니까 자고 눈 뜨자마자서부터 감기 전까지 항상 기숙학교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방과 후에는 늘 정해진 그 틀이 존재를 하잖아요, 시간표가. 그렇죠. 그러면 저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만 했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아니면 오늘은 좀 환기가 필요하다 했던 날에도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되게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순간은 사실 정말 공부가 하기 싫고 정말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실 편하게 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뭔가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자 아니면 좀 수학에 뭐 3점짜리 문제들을 그냥 짜르르 푼다든지 아니면 뭐 단순 암기 예를 들어 한국사라든지 그런 과목들을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살짝 이제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주 시간을 타이트하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30분마다 계획을 다 세워서 이때 내가 성취를 했다 체크하고 또 이때 했다 체크하면 이 체크하면서 그 성취감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한테 좀 성취감을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좀 이제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경 학생은 지금 기억해보면 그 플래너를 정말 열심히 꼼꼼히 잘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근데 지금 말한 걸 들어보면 어찌 보면 힘든 공부 시간 과정을 결국엔 공부로 극복했네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그때 학습법은 어떻게?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오전에 아침을 먹기 한 전에 한 50분 정도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방과 후부터 뭐 한 4, 5시 정도부터 이제 밤 11시까지 중간에 1시간 정도의 그 저녁 시간을 빼놓고는
전부 다 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났었는데요. 오전에는 보통 눈 뜨자마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학으로 이렇게 가벼운 문제들을 풀면서 좀 그때 좀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눈을 뜨자마자서부터 수학을 풀면은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게 되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무의식에서도 풀려고 하는 그 느낌이 정말 많이 그렇죠. 네,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우리가 한번 정해보면 네.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나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은 무조건 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많이 난다 하면 6, 7시간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 그럼 학년별로 그 학습 시간이 좀 달랐을까요? 학년별로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학년별로 달라지는 그 수업 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근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사실 학교 교과목에 내신에 집중을 했던 시간이어서 그때는 조금 정말 방과 후 시간, 그 다음에 아침 먹기 전 그쪽 시간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고3이 되고 나서부터는 학교에서 주어진 자율학습 시간도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에서도 어떻게 해야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민경 학생이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뭐고, 그 다음에 그 학습법은 뭐였을까요? 가장 취약했던 건 저는 사실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수학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웃풋이 안 나온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과목인데 학습법은 그냥 전 수학도 이제 와서 보니까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냥 수학은 그렇죠. 정말 그냥 내가 오히려 막 더 머리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어렵고 그냥 단순 암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기본이 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쉬운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최소 2번 이상은 풀어봤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네. 최소 2번 이상은 무조건 풀어봤던 이유가 쉬운데 틀렸다라는 건 저만의 그런 실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2번 이상 풀면서 그걸 고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과목에서나. 그래서 그렇게 했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손바닥만한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봐서 그걸 아예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포인트에서 실수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실수만은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손바닥만한 노트에 적으면서 정말 맨날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꿀팁이 될 것 같네요. 이거 보통은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데 수학 문제 풀이에 대해서 내가 놓친 지점을 꾸준히 상기시키면서 학습했다는 건데 그런 친구들은 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보통 손바닥에 적는 게 이렇게 막 되게 막 사람들 이렇게 오답노트처럼 적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한 줄로 간결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아니면 공식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이거는 다음에 내가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거를 반드시 적어서 암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문제를 또 풀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틀렸을 경우엔 그렇게 하고 내가 좀 애매하다 풀면서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파란색으로 그 번호의 표시를 세모 표시를 해놨어요. 반드시 세모 표시를 하고 그 문제도 역시 최소 2번 이상. 그리고 옆에다가 내가 왜 헷갈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적었고 그걸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 손바닥 노트에 또 적었어요. 진짜 꼼꼼하고 철저하게 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저는 그러니까 한 문제집을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한 문제집을 풀었으면 내가 이 문제집 전체에서 모르는 건 없어야 되고 못 푸는 건 없어야 되고 어차피 문제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렇게 했고 아예 모르는 문제는 그냥 처음부터 별표 치고 넘어가되 다음 날 아니면 다다음 날에 반드시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답지를 보는 게 아니라 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그 상황에서 제가 수학 실력이 진짜 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꼼꼼하게 그죠? 공부를 했네요. 민경 학생은 재수를 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기간, 그다음에 이유는 뭐가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재수를 하면서 이 기간이 가장 언제 힘들었냐라고 하면은 7월이라고 얘기를 할 수 맞아요. 있는데요. 기억나요? 7월이었어요. 7월 맞아요. 네, 한참 그 더울 그 시기 더울 때 맞아. 정말 왠지도 아직 음.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주말이 되면 하루 종일 이제 맞아요. 자율학습 시간인데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렸던 맞아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평을 보고 이제 정말 야 너네 이번 방학에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 돼.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돼 라는 거는 들리는데 나는 발전은 없는 것 같고 느는 것 같진 않고 그냥 항상 제자리 걸음 같은 게 저한테 좀 압박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그만해야 할까요?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했었죠. 네. 근데 네. 그래도 잘 버텼죠. 그리고 또 민경 학생은 또 학원 인강 뭐 이런 교재를 여러 번 좀 바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바꿨던 이유는 뭐고, 근데 바꿨던 효과는 뭐가 있었는지. 사실 그거는 이제 고3 때랑 재수 때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3 때는 제가 대치동에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되게 학원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인강도 많이 그렇죠. 듣고 교재도 많이 바꾸고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랬던 이유는 제가 제 수준을 파악을 못하고 그렇죠. 그냥 좋다는 선생님들 따라다니는 거지. 네, 맞아, 막 맞아. 듣는 거예요. 맞아요. 보면 아 저기 맞아요. 질색 많이 갔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막상 가서 듣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없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와서 뭔가 선생님 이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피드백을 드릴 때도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어.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목 얘기가 나오면 약간 움츠러들게 돼요. 아 근데 그렇지. 그거 이거 풀었어요. 그냥 여기 다녔어요. 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바꿨었고 이제 재수를 하면서는 사실 그 재수 기숙학원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만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수업만 그래서 제대로 안고 가려고 했어요. 고3 때 그렇게 많이 바꿨으니까 바꾸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것이라도 확실히 먹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한 하반기에 가서 교재를 정말 많이 사서 풀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일단 기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출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른 선생님들의 관점도 듣고 싶었고 특히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다양한 관점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내가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사실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새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야만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다회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나의 기본 기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교재 같은 것도 여러 개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통 학생들이 그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교재든 아니면 현재 쓰고 있는,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서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추가 교재를 선정하고 선택해서 할 때 자기 위치하고 좀 안 맞는, 그죠? 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맞아요. 거에 좀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접하고 풀고 여기서 또 왜 안 될까 고민하다 보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게 되는데 그렇죠. 민경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교재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좀 바꾼 다음에는 그걸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일주 안에 바로바로 변경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여기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체크하라. 그것이 어찌 보면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법 중에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민경 학생은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효과를 본 건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선생님을 뵀을 때는 정말 멘탈이 이렇게 바싹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번 이게 받아가면서 사실 멘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자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막 벌을 줘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거기 계속 저를 자책을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저를 가장 믿어준 분이 쌤이 처음이셨고, 쌤도 그렇게 믿는데 나도 나를 믿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자신감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제가 뭐 며칠마다 와서 쌤한테 이런 걸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단순히 뭔가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수학을 제가 그러니까 좀 심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자꾸 틀리니까 자꾸 제가 혼자 후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래서 선생님 제가 기본 문제만 풀어야 될까 봐요 라고 하니까 막 아니라고 하시면서 절대 아니라고, 이런 것도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하셔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부분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 멘탈 관리 플러스 이제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잘 이걸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다른데, 그렇죠. 그때마다 쌤이 그거에 맞는 고민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서 처음에는 멘탈이었고 그 다음에는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멘탈이 가장 약했던 시기는 언제고,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오히려 고3 때는 사실 근자감이 있었어요. 근거가 전혀 없었고 자신감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점 받겠지 막 이런 생각이 오히려 있어서 오히려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재수를 하다 보면은 이때는 근거 있는 그렇죠. 그런 이렇게 작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 되게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오히려 더 더 많이 공부를 했으면 아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아는 게 많으니까 사실 그렇죠. 두려움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월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쌤한테 연락을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쌤이 야,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제 선배들 말씀이나 아니면 야, 이런 애도 있었어 이런 애도 있었어 하는 그런 그 케이스를 들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이게 다들 이런 시기가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괜히 막 그걸 저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래서 너무 안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다들 그렇구나, 다들 이렇게 이런 시기가 찾아오고 다들 지나가는구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쉬운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제가 좀 더 뭔가 가볍게 좀 더 집중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버티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저는 회복이 되어 있었고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그 민경 학생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그 극복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없다 라든지 아니면 난 나의 한계는 이거다라고 낙담했던 적이 단 한 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과학 시험은 특히나 우리가 좀 고난도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전에서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 안 풀리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했죠?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그 안 풀리는 문제들도 늘 끝까지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고, 이 시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라든지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저 혼자 연습을 할 때는 언제나 맞닥뜨렸을 때 한 번 읽고 풀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가차없이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패스를 하면서 그 끝까지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푸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는 수학 문제를 내일이나 내일 다시 보면 풀리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이게 또 다른 시각이 다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해놓지 않으면 실전에 가서 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결심을 하기도 쉽지 않고 이 문제를 그렇게 해야만 하는 문제인지 선별하는 것도 어려워서 평소에 그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대목에서 그 민경 학생이 실제로 그 시험을 볼 때 문제, 특히 수학에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문항별로 내가 이게 고난도 문항이 아니어도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순간 바짝 긴장을 하겠죠. 왜냐면 저 뒤에는 이제 고난도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 번호, 그러니까 이 초반에서 내가 못 푼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멘탈을 경험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순간에 민경 학생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소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 이 정도가 걸렸으면 내가 일단 패스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오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핸들링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특정 번호에 대해서 난이도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시험마다 그 해에 이 번호가 정말 어려운 해도 있지만 제가 수능 볼 때 21번은 늘 어려웠던 건데 그때는 21번이 너무 쉬웠어요. 오히려 20번이 그 킬러 문제다라고 했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2점짜리 문제가 아닌 문제들부터는 무조건, 그러니까 3점, 4점짜리는 무조건 내가 막힐 수 있는 문제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번호에서 난 늘 막힐 수 있어. 이 생각이 늘 기본이었어요. 언제서든 막힐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막힌다고 잘못된 거 아니고 다들 비슷하고 나는 반드시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늘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걸 문제를 시도를 해야 안 풀렸을 때 내가 넘어갈 수 있냐, 이거는 저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풀되 거기서 언젠가 탁 막히는 순간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차근히 읽었을 때 다시 와서 이게 빠뜨린 부분이 없나를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 하고 풀리면 그거는 푼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위에서 어떤 힌트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다 라고 하면 바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더 고민을 하거나 지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와서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한 번 더 문제를 보고 거기서 힌트를 새로 얻지 않으면 저는 완전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또 꿀팁을 하나 전달해 드리면은, 지금 보통 학생들이 그 문제를 꼼꼼히 안 읽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금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문제를 자기 선지식으로,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민경 학생이 빠뜨린 조건이나 문제에서 내가 뭔가 착각한 지점이 있는지를 체크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빠뜨린 조건은 없는지, 이 연습을 초반부터 꼼꼼히 하지 않으면 이제 뒤에 가서 실전에 맞닥뜨리면 정신이 없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게 습관화가 안 된 채로는 지금 민경 학생이 했다라는 단계에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경 학생은 문제를 다루는 스킬이 보통의 경지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거기 가기까지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험은 더군다나 급하니까 문제를 그렇죠. 그냥 훅 읽어버리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틀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도 문제를 정말 꼼꼼히 읽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실전 대비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실전 대비라 하면 수능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수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로도 국어를 가장 못 봤고요. 1교시. 네, 가장 못 봤고요. 1교시. 네. 그리고 늘 수학을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어를 못 봤는데 수학, 그다음에 영어, 뭐 과탐은 전부 다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그 영어를 보기 전에 밥을 먹을 때 만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진심으로. 저는 나 진짜 국어를 그렇게 망했는데도 나 국어 수학 다 100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수학은 한 문제 못 빼놓은 제가 30번 빼놓고는 다 맞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멘탈 관리를 정말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 멘탈 관리는 평소에 늘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때 모의고사를 보기 전날에 늘 눈을 감고 정말 꼼꼼하게 그 눈 떠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다음에 이부자리를 개고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처음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그 모든 세세한 순간들을 눈을 뜨자마자서부터 그 이제 마지막 과탐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를 정말 세세하게 눈을 감고 그거를 그렸어요. 네, 매일, 그러니까 매일 그 모의고사 전날에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건 대단하다. 네, 항상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머리로 그리는 거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했었고, 그리고 전날에는 그 반드시 그 아침에 내가 수능장에 도착하자마자서부터,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는 그 시험장에 도착하자마자서부터 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국어 시간이 처음 시작됐을 때 땡 하자마자서부터 내가 어디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 이때 쉬는 시간 되면 바로 화장실 달려나가기라든지 아니면 이때 초콜릿 하나 먹어주기라든지 물 한 모금 마셔준다 이런 것들을 완전 자세하게 적어놨고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채점을 하지 않고 바로 내가 그 생생한 그 기억을 않는 그 순간 그걸 가져가야 됐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던 거 있죠.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를 바로 옆에 실제로 이렇게 했다를 반드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했고 매일 보는 그 모의고사가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능 보는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늘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로봇이라고 자기 자신을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푸는 기계다. 근데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잘 푸는 기계다. 해서 저는 국어 시간이 되면 국어 잘하는 민경 나와.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정말 들을 때는 자기 암시를 아주 강하게 했네요. 네, 아주 강하게 했었고 나는 지금 국어밖에 모른다. 나는 국어를 너무너무 잘 푸는 기계 로봇이야 라고 생각해서 다른 과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서부터 자 이제 국어 잘하는 민경 죽었어. 이제 수학 잘하는 민경 나와. 다시 나와. 해서 오로지 수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 진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저거 약간 오글거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 가서는 그 마인드 컨트롤 하니까 국어를 뭘 했든 아무 신경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가장 망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국어에 대한 어떤 후회?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저는 수학만 잘한다. 나는 수학을 잘해. 수학을 정말 꼼꼼히 잘하고 계산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로봇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로봇이 이제 5 로봇이 있었던 거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그 로봇을 설정해두고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로봇은 죽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민경 학생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강한 긍정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실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떨리거든요. 굉장히 떨리고 채점을 안 했을지라도 1교시에 보고 나면 내가 이게 지금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최근에 제 상담 사례로는 마지막 과탐 시간까지 지장을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점수가 막 10몇 점까지 떨어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1교시의 언어를 망했다는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 근데 지금 민경 학생 말처럼 그걸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돼서 나는 국어, 수학 바로바로 끊어주는 그 훈련은 지금부터라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원서를 쓰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수시 전형도 있고 뭐 정시 전형도 있겠죠. 그 원서를 좀 많이 써보셨잖아요. 그죠. 전 또 수시도 했고 수시도 했고 정시도 했죠. 그 원서 쓸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수시 같은 경우는 저는 상향을 쓰지 말자. 이렇게 부모님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아니다, 이럴 수 있는 아이다라고 저를 많이 믿어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금 상향도 한 2개 정도 썼었고 제가 적정도 한 2개 또 하향도 2개 정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수시라는 게 부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사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많죠. 그러니까 부평을 잘 보면 상향 지르자, 그렇죠. 부평을 못 보면 하향으로 다 때려버리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멘탈이 정말 영향이 그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평을 현역 때 그렇게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아니다, 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애고 근데 뭐 부평 하나 못 봤다고 이렇게 하냐 하면서 되게 흔들림 없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잘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실제로 상향을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행이었던 건 상향을 썼다고 해서 내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지만 나는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더 열심히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인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마치 거기 이미 합격한 친구인 것 마냥 그럴 수 있죠. 행동하는 떠가지고. 네, 그렇죠. 나 네. 이미 됐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되죠. 그럼 진짜 안 안 되는 되죠. 건데 그냥 내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사실 부모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는 직접적으로 연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있죠. 그러니까 부평 전의 하루랑 부평 이후의 하루의 그런 음. 공부 수준이 정말 천지 차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많이 그래서 다르죠. 네. 근데 그런 그 공부의 질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수시 원서라고 생각을 해서 상향도 좀 쓰고 이제 하향도 쓰고 적정도 좀 이렇게 고루고루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를 쓸 때는 이제 정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아무래도 적정을 쓰는 게 맞지 않나. 네, 너무 하향은 뭐 굳이 그렇게 필요 없고 적정이 정말 딱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향 하나, 적정 하나, 안정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합격 후 달라진 점 뭘까요? 합격을 하고 사실 저는 저의 학교에 대해서가 의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사람이었어서 사실 이제 가서도 한 번 더 했었죠. 한번 반수를 그렇죠.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도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반수 포기를 했고 그러면서 저는 아예 아쉬움이 아예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됐죠. 정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진짜 대학생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왜 그렇게 의대에 목숨을 맸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의대에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없었죠. 진짜 제 그렇죠. 꿈이 의사도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네. 이렇게 분위기죠. 분위기가 잘하면 의대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많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약간 주변에 그런 그렇죠.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 의대 아니면 너는 못 사는 애야. 이렇게 재수학원에서 입력을 그렇죠. 시켜놓다 보니까 정말 의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의대에 대한 그런 거를 완벽히 포기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사실 반수였고 반수라면서 내가 정말 할 만큼 다 했다. 이래서 저는 이제 끝낼 수 있었던 거고 수의대에 가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 학교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학교에 이게 사회에 어느 정도 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길은 참 많구나. 많죠. 길은 네. 너무너무 많고 네. 많죠. 다행히 저한테도 이게 저의 적성에 맞는 길이었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진심으로 너무 재밌어졌고 이제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시를 떠난 이후에는 그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거,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길로 갔을 때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길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입학한 과에 가서 어떤 진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저는 그게 대학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그쵸. 네, 만족하고 행복하게 있어요. 잘 다니고 있죠. 네. 그러면 끝으로 또 말을 정말 다 해줘가지고 뭐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딱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 해줄까요? 지금 이제 다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 너무너무 힘든 거를 정말 100번 이해를 하고 그치만 언젠간 이거 끝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든 언젠가 끝은 있고 그렇죠. 언젠가 결과는 나는데 그렇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쵸. 이 하나도 얘기는 없죠. 쌤이 해주신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렇죠.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죠. 정말 하나도 없고 무조건 내가 될 거야. 음. 난 잘 될 거야. 하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피드백 음. 주고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민경 학생의 합격 후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